중국과 호주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외신과 전문가들이 한국과 호주의 긴밀한 교류에 있어 중국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곤란할 수 있는 분석 혹은 속내를 꿰뚫어본 분석임에도 중국은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외신들과 전문가들의 말처럼 호주가 외교 정책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한국, 호주, 중국 사이에 얽혀있는 상황들을 하나씩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호주는 한국이 필요하지만 김정은과 중국이 방해가 된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제프리 로버슨 한국연세대 언더우드 국제대학 조교수 등 전문가들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로버슨 조교수는 지난달 말 멜버른 아시아 리뷰 기고문에서 한국의 높아진 위상과 엄청난 문화적 성공에도 호주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북핵과 지역안보 문제로 대변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호주가 한국을 그저 안보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전문가들도 호주가 한국의 높아지는 영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호주 주요 외교 평론 플랫폼 5곳에서 언급된 한국 관련 기사를 분석한 결과 66건이 북한의 핵무기와 독재 등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한국에 관련된 내용은 9건에 불과했습니다. 호주 국립대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원의 라메시 타쿠르 명예교수는 외교 논평의 본질에 따라 갈등과 위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것뿐이라며 외교 당국자들이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뉴질랜드도 호주 언론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며 예를 들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한국이 호주의 4대 교역국이며 특히 한국 유학생들이 호주 교육 산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호주의 외교 정책에서 한국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중국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미하긴 하나 실제로 이미 중국은 한국과 호주 사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한 호주 대사를 지낸 빌 패터슨은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사이트 더 스트래터지스트의 기고문을 통해 한국은 호주가 긴밀하게 방위 협력을 구축하고자 하는 파트너이지만 최근 들어 교류를 위한 양국의 노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와이 외교정책연구소 퍼시픽 포럼의 톰 코번 연구원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한국이 굳이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한적인 규모에서만 호주와 협력을 하는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처럼 호주는 최근 잇따른 외신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호주 외교통상부의 제4차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가 화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양측은 발효 7년차인 한호주 FTA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FTA 활용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동차와 공산품 및 등유 등 석유 제품을 주로 호주에 수출하고 있고 호주는 유연탄과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을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 한호주 FTA 수출 활용률은 82.8%로 여타 FTA 활용률 평균인 74.9%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협력이 필요한 나라라는 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또 로버트슨 부교수는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 정책을 호주가 참여할 수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로 꼽은 바 있습니다. 그는 호주는 학술 및 미디어 교류 강화 등 다양한 소프트파워 채널을 통해 한국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양국 관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번 공동위원회를 통해 에너지 협력과 통관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한국과 호주는 이행 현안을 기초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중국과 호주의 갈등으로 자연스럽게 한국과 호주 사이에도 어떠한 제한이 생기길 바랐던 중국은 앞서 전해드린 외신과 전문가들이 내놓은 곤란한 분석에도 반응을 자제했는데요. 한국과 호주의 협력이 문제없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경우 속내를 드러내고 아예 양국 교류의 걸림돌을 자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듯합니다. 호주 당국이 지난 4월 코로나 발암제와 관련해 국제조사를 요구하며 시작된 양국 간 갈등은 중국의 호주산 소고기와 보리, 와인 등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이어졌습니다. 1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호주산 와인의 반덤핑 관세 212%를 부과한 데 이어 별도의 상계관서 보증금까지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매년 호주 전체 와인 수출량의 39%를 차지하는 최대 수입국입니다. 200%가 넘는 관세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보복의 강도를 더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같은 강대국가는 상호 존중 등의 신형 대국 관계를 내세우고 한국이나 호주 등의 주변국에는 친밀과 포용, 혜택을 적용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중국 외교의 민낯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도 2017년 사드 도입을 결정한 뒤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했습니다. 사드 도입 주체가 주한미군임에도 중국은 한국 단체 관광 금지와 한류 제한, 게임 산업 진입 제한으로 한국 기업과 국민들을 최대 피해자로 만들었죠. 현재 호주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호주가 외교 정책에 있어 한국의 비중을 높여 양국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이 중국이라는 걸림돌을 가뿐히 넘어 강화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